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2091로 장을 출발했고요. 현재는 2092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은 2094였죠. 내일 있을 금통위와 옵션 만기에 대한 변수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물가 오름세가 확인된 시점에서 금통위 금리 결정이 이뤄진다는 점, 옵션 만기 매물 압력이 또 상당폭 예상이 된다는 점은 지수에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잇따라 고점을 격신하고 있는데 내일 어떤 뉴스들이 들려올지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장 코스피 콜상 모두 강세죠. 시황 흐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일제 상승 분위기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도 상승 분위기에 동참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4포인트 오른 209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90포인트 위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프로그램 매물이 밀리면서 장중 파란불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 이 시각에는 개인까지 매수로 대응하면서 2090포인트 위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현재 0.2%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모든 주체가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1,500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도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2,000원 넘는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1.6포인트 오른 53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36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5일선을 지지하면서 530포인트 중반의 박스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시초가를 조금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65억 원, 외국인이 8억 원 소폭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낙폭을 확대하면서 1,120원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현재 환율은 6원 30전 하락한 1,118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23원으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유로 달러가 반등했다는 소식에 1,120원대 아래로 내려간 모습인데요. 오늘 환율이 낙폭을 더 키워갈지 아니면 1,120원대 라인을 지지할지 환율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형 건설주가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 회복과 해외 수주 기대감에 오늘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모두 52주 신고가 갈아치웠고요. 삼성물산도 1.6%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대산업은 어제 전고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면서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건설주가 오르자 중소형 건설주까지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오롱 건설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경남기업과 계룡건설도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라건설도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집중 매수를 받고 있는 종목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수화학이 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컬이 8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갈아치우며 4% 이상 오르고 있고요. SK에너지와 KT케미컬도 3%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주회사 두산을 중심으로 두산그룹주가 오늘 모처럼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주회사 두산이 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어제 52주 신고가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면서 0.1% 이상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역시 0.6%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금값이 이틀 연속 오르면서 금 관련주가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RS넷이 14.8%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글로웍스도 1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DI가 8%, 애강리 메텍이 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2부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2부 시간 도와주실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죠. 홍희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럼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풍산 들어와 있습니다. 풍산을 20% 사셨고요. 47,950원에 사셨다고요.
풍산을 988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아연과 더불어서 이제 구리 가격 상승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좀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특별히 어려운 구간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동안에 좀 횡보 구간의 흐름을 보여주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 시장 상승과 더불어서 지금 한 7%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비철금속의 구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일단은 추가적인 이제 실적 개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금 52,000원 부근을 51,000원에 지나 전고점을 돌파한 후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52,800원의 고점을 찍어냈는데 일단은 51,000원에 이탈이 없다면은 그 신고가 돌파에 따른 상승 추세를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를 한 55,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시점에서 21선과 61선의 이격도가 좀 벌어질 수가 있다면은 그때 일단 매도 시점으로 잡으시고 나서 매도한 후에 다시 한번 지켜보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51,000원 이탈 시에는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지켜보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동값이 1년 새 56%나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구리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인데요. 관련해서 풍산을 받으렸고 그 밖에 이구산업, 대창, 서원 등등이 일제히 오릅니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최근에 또 많아지셔서 제가 좀 더 깊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는 55,000원 선을 목표가로 잡아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다른 종목들도 높게까지는 그 목표가 설정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그 구리 가격이 연동이 돼서 가장 그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요. 이제 예. 풍산과 고려 아연을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종목들은 일단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개별주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은 그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갖고 반드시 꼭 오르라는 보장은 없고요. 예. 일단은 그 수급 상황에 따라 흐름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구리 가격과 연동되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은 일단 풍산이랑 고려 아연으로 이제 압축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거는 이제 좀 수급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LG 이노텍을 봐드리겠습니다. 9477님께서 13만 3천원에 사셨고요. 목표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요. 문의를 하셨는데 비중은 적지 않으셨어요. LG 이노텍 보겠습니다. 네, 일단 LG 이노텍과 지금 최근에 삼성전기 아니면 서울 반도체들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부터 알아본다면요. 예. 그동안에 이제 그 LED 관련해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그 성장성이 부각된 업황에 대해서 많은 경쟁사들이 지금 공급을 늘리면서 이제 가격 하락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측면보다는 저는 그 공급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수요적인 측면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LED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LED TV랑요, TV와 이제 조명 부분에서의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공급 증가를 해서 가격 하락 압박도 있지만은 일단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영향을 받는다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접근을 해서 지금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지금 매수 가격 대비 손실률이 한 1,000원 정도 지금 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 LED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LED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큰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일단 홀딩 관점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해서 좀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힘드신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LED TV나 이제 LED 조명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좀 긴 관점에서 대응을 하신다면 현재 구간이 저는 나중에 봤을 때 좀 주가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손절 가격 12만 원 설정하시고 대응하신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15만 원을 설정해 드리겠지만은 그 이상 또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긴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LED주가 시장의 관심을 좀 못 받았던 측면이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사신 가격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니까요.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KB케미칼인데요. 18,100원에 사셨고
매도 시점 알고 싶으시다고 비중은 적지 않으셨습니다. KP케미칼은 9909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 종목도 함께 좀 봐주세요.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 KP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가격이 좀 상당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좀 수익이 많이 나신 상태고요. 오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KP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면화가 급등을 하면서 대체제인 뭐 스판덱스라든지 폴리에스터 섬유에 대한 그 원재료인 PTL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실적도 지금 굉장히 좀 증가 치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 면화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면화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면화값 급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로 인해서 동사도 상당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잠깐 본다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5일선과 21선의 이격도가 이제 서서히 좀 벌어지는 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 좀 단기적으로 너무 상승폭이 좀 과도한 시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는 한 22,000원에서 23,000원 구간 정도 도달을 했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차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조금 다시 지켜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뭐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그 상승률이 조금 좀 과도한, 좀 과매수권인 한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 구간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나서 조금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이 악화되는 가격대는 제가 지금 2만원으로 설정해드리겠고요. 2만원 이타시는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일단은 좀 다시 시장을 다시 보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희진 연구원님. 네. 홍희진,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이 길어지진 않을까 염려가 됐었는데 어제 장중 고가가 나왔고요. 네. 오늘도 코스피가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한다면 사상 최고점에서 또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내일 옵션 만기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아있죠. 금통위의 결과 때문에 조금 불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요. 네.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만 된다면 2100도 정말 머지않아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장을 봐서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금통이나 지금 뭐 옵션 만기에 대한 옵션 만기가 그동안에 좀 상당히 조금 좀 다이나믹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 좀 우려가 좀 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내일 옵션 만기가 그렇게 뭐 급등이라든지 급락의 흐름을 보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옵션 만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지금 오늘 지금 선반영돼서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 봐도 지금 2,400억 가량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을 본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그 프로그램 물량을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서 지금 다 받아주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일 설사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흐름을 기관 쪽과 외국인에서 또한 이제 받아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2,100포인트는 1월 달에 저는 일단은 도달할 수 있는 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100포인트에 도달을 했다고 해서 좀 과감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예. 2100 제가 1월 달에 예상하는 지수대가 2050부터 2100 구간에 이제 횡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횡보 구간 어느 정도 바닥 다지 흐름이 나오고 나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2100포인트에 도달을 한다고 해도 너무 이제 그 급격한 상승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비중을 주식에 대한 비중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 80% 정도 확보를 해두시고 현금을 한 20-30% 정도 확보를 해두시고 좀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현금 비중이 한 20-30%라면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관점이신 거잖아요. 지금 장에서는 20-30%면 그렇게 공격적인 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예, 그 정도면은 하락 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대응을 충분할 수 있는 현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딱 적당한 선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있을 옵션 만기는 끝까지 시장을 봐야겠지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두산그룹주 중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14,400원이에요.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3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두산인프라코어를 14,400원에 비중은 100%. 언제쯤 차익 실현할지 알려주십시오. 606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좀 전에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봤는데 두산그룹주가 올해에도 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여러 자회사들의 리스크도 어느 정도 이제 가만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 비중 100%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일단은 뭐
잘하셨어요. 도장 꽝. 예, 그렇진 않고요. 결과론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성적은 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끌고 가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의 시장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지금 그 사회 인프라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소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좀 금리 인상에 따라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는 염려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뭐 건설이라든지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굴삭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도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어저께 지금 박스권에 대한 돌파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저항선을 그려드렸는데 어저께 그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저항선에 대한 안착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 29,600원 정도, 지난 전고점 부근인 29,600원 정도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저는 추가적으로 지금 주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신다면은 주봉상으로도 연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08년도에 기록을 했던 38,000원에 대한 고점 돌파 시도도 있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단기적으로 29,600원의 이탈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염두해 줄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9,600원 이탈 시는 일단은 매도 후에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하고요. 일단 좀 비중이 크신 만큼 29,600원 이탈 시 전략 매도보다는 한 50% 정도 매도를 하시고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SK 네트워크스 볼 텐데요. 우리 증시전략센터 전문가 중에서도 포트에 편입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6889님께서 SK 네트워크스를 사셨고요. 12,000원에 20%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들고 계신 지가 1년이 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종목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전문가들이 꽤 있으시던데요. 홍희진 전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사업 부분에서 지금 뭐 SK 쪽에서 넘어온 사업부가 좀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수급 적으로도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하고 뭐 다른 종합 상사 종목에 비해서 좀 상승률도 좋고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좋게 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흐름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그동안 상승에 따른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일단은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있고 긍정적인 수급이 그동안에 지속돼 왔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그 추가적인 매도가 나온다면 그에 따른 대응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좀 4%대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저는 지금 매수 가격 대비 손실은 아니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1선 13,000원에 대한 지금 일단은 지지 라인을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00원 이탈 시는 일단은 매도 후에 다시 지켜보는 이 종목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좀 다시 지켜보는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13,000원 손절가 단기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하겠지만 14,000원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그러한 증거로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좀 장대 양봉의 거래가 실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5,000원 정도에서는 일단 매도 후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질문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 분 계십니다. 이제 봐드릴게요.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는 것보다 증시전략센터 시작하고 바로 보내주시는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을 1787님께서 34,0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50%. 중장기로 끌고 가고 싶으시다고 향후의 목표가 전망 알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스닥 대장주고 주가 상승률이 좋았잖아요. 홍희진 전문가님. 네.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향후에 유망할 거라고 보시는지 셀트리온과 함께 좀 말씀해 주세요. 물론 셀트리온도 저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유망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제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도 매출이 발생해서 지금 실적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또한 최근에 보신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지분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을 한 측면이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상승률이 좀 과도하다면은 어느 정도 좀 조정 과정을 거치고 나서 에너지 비축 흐름이 좀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난 그 고점에 35,000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그동안에 21선과 61선 간의 이격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1선, 61선 뿐만 아니고 21선 가격이 현재 33,600원이지만 121선 가격은 2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과 지금 단기 이평선과의 지금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게 지금 단기적인 좀 우려감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종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지금 매수 가격도 일단은 수익권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일단 홀딩 관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그 마진율도 좋고 마진율도 좋고 수익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수급 악화 가격인 33,500원의 이탈이 없을 시에는 일단 지속적인 홀딩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희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3포인트 상승한 2092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을 들여다보면요, 현재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1,500억 원 이상 사주면서 나흘 만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의 매수는 다소 줄었고 이 물량을 개인 쪽에서 좀 받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고요. 1포인트 오른 53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요. 개인 역시 151억 원 정도 사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빠른 경기 회복으로 취업자가 6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고 구직 포기자들도 구직 활동에 다시 나서면서 실업률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는 사상 처음 9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 실업률은 2년째 8%대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전년 대비 32만 명 늘어난 2,382만 명으로 2004년 41만 명 이후 최대 규모로 증가했고 고용률도 58.7%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구직 포기자들이 취업에 나서면서 실업자도 전년보다 3만 명이 늘어난 92만 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3.7%로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5% 성장과 3% 물가 안정 과제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등 동반 성장 과제 발굴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집권 4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가시하는 데 주력하고 세계 경제 및 사회 불안 요인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5% 성장과 3% 물가 안정을 강조하면서 전세금 상승세에 따른 서민의 주거비 상승을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전 월세 가격 안전 방안 등을 담은 주택시장 관련 대책을 1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리터당 1,800원을 넘었습니다. 석유 가격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광역 단위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1,700원대를 유지했던 전북 지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1일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서면서 전국 16개 광역 단위 시도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이 모두 1,800원을 웃돌게 됐습니다.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2008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전국 평균은 1,822원 67전으로 전날보다 32전 올랐고 서울은 1,88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석 달째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습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는 내일 오후 5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올해 첫 회장단 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과 경제 전망 그리고 공석 증인 차기 회장 선출 문제를 논의합니다. 차기 회장직을 권유받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등을 이유로 회장직을 고사한 상황에서 정경련 회장단이 이 회장을 재추대할 것인지 관심입니다. 이 회장이 끝내 고사할 경우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회장단에 포함된 오너 회장들을 중심으로 차기 회장 적임자를 물색하고 4대 그룹 회장이 맞지 않으면 부회장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추대 의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예, 오늘도 증시전략센터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오늘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 해결을 해드리겠고요. 선물 받아가실 두 분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한다고 인사를 다시 한번 보내주셨던 8598님께 책 선물 드리고요. 또 한진해운홀딩스 문의해주셨던 2517님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에서 시작하는 샘플러스 증권 전문가 방송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궁금하신 점은 plus.centtv.co.kr로 오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